저와 같이 물리 공부할 사람이 어떤 분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는 대로 좀 여러분들한테 물리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사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물리를 내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 물리는 자연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리는 이 근본, 자연의 가장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이겠습니다. 수학은 논리학이라고 본다면, 물리는 자연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현상에 대해서 가장 철학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따져서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 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철학자들이 자연 철학도 하고 인문 철학도 하고 다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 철학하는 사람, 그 인문 쪽에 철학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더 세부적으로 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철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거가 되겠죠. 하여튼 물리를 자연 철학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를 보면, 물리는 좀 깊이가 있는 가장 근본을 파헤치고 싶고, 자연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자연 현상이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답변을, 가장 근본적인 답변을 해주는 학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이미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여러분들 배웠지만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운동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으로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운동 법칙이고, 자연을 기본적으로 다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고, 자연 현상의 이유가, 화이가 그 운동 법칙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 이런 것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적인 진리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가 아니라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가장 깊이 있게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물리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결국 그건 알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 물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리가 자연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곤란한 거죠. 진리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이 100년, 200년 후에도 똑같이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틀렸다고 이론이 주장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은 진리가 아니라 단지 현재로서 관찰된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람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으로서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불확정성 원리나 이런 것들로 의해서 이미 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던 생각들이 다 이제 오류라는 것이 밝혀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라는 것은 이 자연 현상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이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거냐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설명하게 물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것은 물리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로 설명합니다. 에너지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에너지를 배우게 됩니다. 에너지가 대체 뭐냐, 일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에너지는 좀 추상적입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대학의 물리학과에 가서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 현상이 있겠느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힘의 입장에서 힘의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현상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죠. 이 현상이 대체 뭡니까? 현상?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연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꽃이 피는 것도 꽃이 이렇게 오므러졌다가 열려지는 그런 현상, 작은 것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움직임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의 가장 기본, 자연의 현상의 가장 기본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느냐? 이걸 설명하는데 이제 사실은 에너지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 대학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 더 이제 중요하고 쉽고 그런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만한 어떤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데 힘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현상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약간 수학적인 공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수학적인 공부, 속도, 속력, 가속도, 뭐 변이, 위치, 뭐 길이,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힘을 받으면
바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힘을 받으면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속도나 속력이나 가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물리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